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시작 메뉴의 화면을 이미지와 텍스트 명령들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작 화면의 메뉴들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우리가 마우스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는 모든 명령어들을 한 드로우의 영역 안에 이렇게 다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각각의 지역으로 나눠서 하나의 펑션들로 한번 구분지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들고 이름은 일단 back images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펑션들을 void back images, 여기 펑션들 안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backImages라는 펑션으로 기존의 배경에 있던 여우, 배경화면, 그리고 타이틀을 하나의 지역으로 나눈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여우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을 때 다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이 backImages에만 작업을 추가하면 코드가 꼬일 일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함수, 펑션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함수라는 상자에 입력값 x를 넣으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출력값 fx가 나오는 거죠.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변수 타입 뒤에 오는 이름, 이것이 함수의 이름이 되고요.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서 해당 함수를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함수 이름 뒤에 오는 괄호에는 함수의 연산에 사용되는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매개 변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의 리턴 명령을 통해 우리는 특정 값을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수의 이름 앞에 오는 변수 타입이 바로 이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함수 내부에 있는 일련의 연산들을 통해 입력받은 매개 변수들을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화면의 예제에서는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d 변수에 2를 곱하는 것이 연산이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익숙한 함수의 구조는 앞에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이 아닌 void가 붙은 함수일 겁니다. void는 비었다는 뜻으로 해당 함수는 리턴을 통한 출력, 반환 기능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들어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은 함수를 실행하는데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참고하고 다시 전역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구성한 일련의 명령어들을 묶어서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입력도 출력도 없는 함수를 명령어 주머니처럼 묶어서 사용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텍스트 명령을 사용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탭을 만들어서 active text라고 탭을 만들어 주고요.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복사를 해주고,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active text 펑션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서를 변경했던 기능도 역시 active cursor라는 탭을 하나 만들어주고, active cursor라는 펑션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명령어들 대신에 active curso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요. 자, 그럼 훨씬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되죠. 셋업 부분에서 기존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로드하고 폰트를 로드하고, 커서를 노커서로 지금 우리가 적용한 이미지가 커서 대신 보이도록 한 다음에, 드로우에서는 먼저 배경의 이미지들을 깔고 텍스트 명령을 통해서 메뉴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커서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적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덩어리로 구성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마우스 위치에 반응하는 액티브 텍스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역을 정해야겠죠. 물론 텍스트 위드 같은 굉장히 좋은 명령어들이 있지만 따로 배열을 정해줘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프린트 라인을 사용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라인 명령으로 한번 마우스 X와 마우스 Y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새로운 게임의 롤오버 되는 적당한 위치는 70, 240에서 70, 240에서 요 정도까지, 260에 280, 260에 280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을 한번 짜봐야죠. 만약에 마우스 좌표가 마우스 X가 70보다 크고 동시에 마우스 Y가 240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우스 X가 260보다 작고 역시 동시에 마우스 Y가 28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새로운 게임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라가 되면 되겠죠. 그러려면 현재 고정되어 있는 숫자 95로 정해져 있는 이 숫자가 변할 수 있는 변수가 되어야겠죠. 이 95라는 각각 텍스트의 X좌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int text1의 X는 95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95라는 숫자를 text1x라는 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롤오버된 이 상황에서 현재 text1x 좌표를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현재 값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현재 값에서 얼마씩 해줄까요? 2씩 마이너스 해줘라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은 무한정 이 친구가 움직이니까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더 붙여주죠. 만약에 text1x가 얼마 정도 이동할까요? 우리 처음 시작점이 95니까 한 우리 텍스트 폰트 하나 정도, 한 40 정도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50보다 크면 X좌표, Y좌표, 마우스의 X좌표, Y좌표가 이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text1x가 50보다 크면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이 친구를 매 프레임마다 2씩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갖다 대면 왼쪽으로.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죠. 이 영역을 벗어났을 때 아까 빼줬던 거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2로 해주는데 언제까지? 아까의 원위치까지 text1x가 95보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 이동을 해라. 실행을 해보면 왼쪽으로 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오고 왼쪽으로 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오고 왼쪽으로 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플로렌스 게임에서는 크기도 변형이 됐었죠. 크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텍스트 사이즈 40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 사이즈 40을 한번 변할 수 있는 변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int text1의 사이즈는 40이었는데 이 크기를 마우스가 롤오버 될 때마다 text1의 사이즈를 1씩 증가해라. 그리고 롤오버가 빠지면 어떻게 해라? 1씩 감소해라. 그리고 적용되는 고정된 숫자였던 40에도 text1의 사이즈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적용할 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텍스트 사이즈가 한 번만 이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도 각 메뉴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각 텍스트마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새로운 게임을 위한 텍스트 사이즈 세팅으로 해주고 이 다음에 있는 친구들은 따로 text2s로 바꿔주면 int text2s는 40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나머지 메뉴들에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줘 보죠. 일단 변수들이 필요할 거고요. 텍스트 2를 위한 변수, 3을 위한 변수, 4를 위한 변수, 5를 위한 변수, 6을 위한 변수. 텍스트 사이즈도 역시 3을 위한 거 4, 5, 6.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텍스트2, 텍스트3, 텍스트4에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X좌표는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게임에서도 새로운 게임의 X좌표형에 가까이 갔을 때 다른 챕터나 갤러리들도 함께 액티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X좌표 70, 260은 그대로 두고 Y좌표만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보면 300에서 350 정도, 300에서 350 그러면
텍스트 1이 아니라 다 2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3을 4를 5를 6을 그리고 텍스트 1x가 아니라 텍스트 2x를 고정된 95 대신에 텍스트 3x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각각의 변수의 변형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갤러리는 여기에서부터 370에서부터 420까지 370에서 420 친구는 3으로 다 변경을 해주고요. 네 번째 설정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설정은 440에서부터 500까지 440에서부터 500까지 숫자는 4 모두 4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보를 위한 텍스트 5에 대한 설정들도 마찬가지로 520에서부터 560까지 520에서부터 560까지 변수의 숫자는 5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종료에 대한 것도 580에서 620까지 580에서 620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 6을 위한 X좌표 그리고 텍스트 6을 위한 사이즈로 다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지만 전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6개의 조건문 덩어리들이 있고 그 조건문을 통해서 변경되는 변수의 값을 통해서 6개의 메뉴를 그리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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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역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커서도 액티브 되는 그런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조건문, 영역에 대한 조건문들이 똑같이 액티브 커서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두 번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좀 귀찮으니까 여기에 불인 타입의 마우스 o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본 값은 else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액티브 텍스트 명령이 펑션이 실행이 될 때 언제나 마우스 on은 false로 변환을 하죠. 액티브 텍스트가 실행될 때 언제나 마우스 on 변수는 그 전의 상태가 뭐가 됐든 false로 변환이 되고요. 하지만 이 영역, 새로운 게임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마우스 on 변수가 true로 바뀌게 되고요. 똑같이 다른 영역에 들어왔을 때도 마우스 on 변수는 true로 바뀌게 이렇게 명령을 복사를 해주면 이제 언제나 액티브 텍스트 펑션이 실행될 때마다 마우스 on은 다시 false가 되지만 만약에 어떠한 메뉴에도 롤오버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마우스 on은 false로 끝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중간에 어떤 영역에 이 6개의 우리가 지정한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마우스 on은 true로 바뀐 상태에서 이 한 번의 루프를 종료하게 되겠죠. 우리는 액티브 커서에서 만약에 마우스 on이 true일 때만 커서 액티브를 사용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커서 노멀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주면 이렇게 내가 클릭하려는 이 순간에만 이런 식으로 커서가 바뀌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플로렌스의 요소들을 우리가 프로세싱으로 구성하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